저기 위에 보면은 레버리지 지렛대가 우리가 흔히 그냥 레버리지 하기 때문에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 그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레버리지는 우리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아르키메데스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만큼 이 지렛대라는 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나의 적은 힘을 들여서 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레버리지 이론이라는 것은 최소 노력의 법칙에 입각한 이론으로 더 적은 것을 투자하여 더 많은 무언가를 얻는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게 투자의 대상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나 자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의 숨겨진 공식과도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레버리지 이론은 부동산 투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이 이따 나올 텐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레버리지 이론은 모든 생활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과 시간적 자유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은 근거 없는 망상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버리지 이론이라는 거는 당신의 머릿속에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켜주고 당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다 줄 수 있는 삶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좀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레버리지 이론을 했고요. 자, 이거는 롭 우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 책 레버리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1979년 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중요한 건 이 사람 보세요.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며 동시에 6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500채를 소유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시절 몇 차례 이제 사업을 했고, 이 사람이 뭐 상당히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한 거 보니까. 그래서 파산 상태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이 레버리지 원리를 터득하고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교육회사인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라는 것을 포함한 7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사람이 뭐 유튜브도 하고 강연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강연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의 어떤 그 기록도 가지고 있더라고, 서서. 가장 오래 한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9년생이니까 젊고. 자,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시간을 관리할 수는 없대요,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삶이나 결정, 행동, 감정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상당히 단편적이다. 삶이나 결정, 행동, 감정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레버리지 전술이 필요하고요. 최고의 생산성을 위해서. 자, 우리가 24시간을 한 번만 돌아봅시다, 우리. 오늘 24시간에서 자,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 여러분의 하루에 24시간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 책 목록에 보면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한 2012년 뭐 이때쯤 해가지고 그 책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이제 40이 되면서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왜 여자분들은 30이 되면서 이렇게 좀 그런 걸 겪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0이 되면서 그걸 되게 심하게 겪었어요. 이 40이 됐는데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했는데 그때 그 책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주변에 보면은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 좋은 대학,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 서울대가 영향을 미치는 건 졸업한 후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예. 그러면 내가 나쁜 대학을 나왔어. 그러면은 그걸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뭐 이런 책을 제가 보면서 내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니 이제 대학을 뭐 15년 이상 되니 나를 재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의 24시간 중에 하루에 최소한 깨어있는 18시간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3분의 1은 미래를 위해서 한번 내 시간을 투자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 지금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워낙 뭐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너무 프리랜서, 영어 강사. 내가 그냥 수업하는 거 돈 벌고, 없으면 없어, 돈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노후가 막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몸뚱아리가 나의 자산이다. 나는 굉장히 어떤 고부가 능력을 창출할 사람으로 내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절실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 말고 우리 남편이 좀 대기업 다니고 공무원이고 제가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우리 둘 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약간 강박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이제 어쨌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그게 이제 결실을 좀 나름 맺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레버리지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 말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살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한다라기보다는 그 넘어선 삶이나 결정, 행동, 자신의 감정까지도 다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치 창출을 위한 규모와 속도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가치 창출을 위해서 속도와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이고요. 타인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희생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막 노력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좋은 어떤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투자,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레버리지와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런 어떤 이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투자 모델, 수익 모델을 한번 제가 보여주려고 해요. 지금 미국이 지금 월세가요, 한 40%씩만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 LA나 뭐 이게 캘리포니아 주나 비싼 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전체 50개 주를 보면 싼 주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다 이사를 가요, 싼 데로. 집값이 10억 되는 동네 안 살고 다 이사를 가요. 집값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다 이사를 가요. 그 흐름이 굉장히 팬데믹으로 심해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하지만 미국이 집을 지으려야 자재가 없대요. 원자재가 없고 이율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월세를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월세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플로리다 주라고 맨 아래 거기 있는 주나, 그 다음에 뭐 별로 오하이오 주나 이렇게 그런 데로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쌌던 집들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제 뭐 재테크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더 그런 일이 이제 가속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집값을 한번 보겠어요. 지금 제가 집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잭슨빌이라는 플로리다라고 미국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플로리다가 원래 휴양 도시로 유명해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마다 내려가서 휴양 도시로 유명한데, 이 잭슨빌은 플로리다 중에서도 휴양 아주 비싼 동네 아니고 좀 플로리다 위쪽에 있는 아주 좀 저렴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매물 하나를 제가 봤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18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8천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는 1971년도예요. 그러면 이거 오래된 집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저 정도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거진 30년대, 40년대 지은 집들도 많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게 오래된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부동산 이제 진로우라는 앱이 있어요. 진로우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대출을 80%를 껴요. 그리고 지금 이율 한번 보세요. 네, 5%. 지금 미국의 지금 이율이 그렇습니다. 5.5%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3,600만 원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월 비용이 얼마가 남아가냐면은 진로우 앱에 보면은 딱 내 투자금이 20% 다운페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이 비용이 딱 떠요. 그래서 이자 내고 그 다음에 기타 지출 고려하면은 월 비용이 $988 나가요. 그리고 월세가 1,500으로 잡았어요, 지금. 근데 이 잭슨빌을 왜 선택을 했냐면, 이 잭슨빌이 60minutes라고 어떤 방송에서 잭슨빌을 딱 집었어요. 많은 도시 중에서. 여기가 이제 싸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 사람들이 거의 인구가 연간 10%씩이 막 늘어나는 거야. 이게 싸니까. 여기가 집값만 싼 게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 뭐 여러 가지가 다 싸고, 날씨가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월세가 거진 뭐 한 30% 40% 확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월세를 이 정도 방세기 화장실 두면 월세 1,500달러는 받지 않겠어요? 그죠? 예, 요 정도 받고 이것도 거기 진로우에 나와요. 근데 진로우는 옛날 거를 반영해서 진로우에서 나오는 것보다 제가 조금 또 높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 빼면은 월 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512달러 나오죠? 그럼 곱하기 하면은 6,144달러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이거죠? 그거 대비 얼마예요? 수익률이 17%. 여기에 세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진 세금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거에서 또 뭐 이거저거 떨구고 뭐 이제 이 관리를 사실은 업체에다 맡겨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이렇게 업체가 있어. 만약에 한국 사람이 만약에 이걸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관리해요? 관리하는 업체가 또 있어. 거기 비용을 준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연수익이 10%만 돼도 어때요?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월세 수익으로 만약에 그 수익을 내가 가져오지 않고 은행 대출을 상환해요. 이거를. 그러면은 만기 상환까지 얼마 걸려요? 23년 걸려요. 근데 이거는 월세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23년이 지나면 이게 원금을 다 갚는다는 얘기예요. 내 돈이 요만큼 들어가서 월세 받아서 그걸 다 상환을 하면 이게 23년이면 이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세요. 자, 연 5%의 인플레이션으로 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15년이 되는 시점에 집값이 2배가 돼요, 여러분. 이 인플레이션의 이론을 이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텔레비에 나와서 하락기에 집을 사면 어떡합니까? 이러는 사람들은 정말 경제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연 5%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면 15년에 집값이 2배가 상승해요. 이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내가 20년 후에 10억을 가지고 은퇴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집 몇 개만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집. 뭐 2개 정도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정도인데 15년이 됐을 때 20년이라고 잡아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 어리니까 20년 후에 몇억 있으면 좋겠어요? 20년 후에 100억? 아니 이제 이분은 좀 이제 야망이 크시고 우리 지금 20대 30대인데 20년 후에 몇억 있었으면 좋겠어요? 20억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50억. 예, 50억. 자, 그러면 이런 거 몇 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세 개. 뭐 두세 개 아니면 5개. 이렇게 돼서 은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퇴 플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래서 제가 비거 파켓이라고 이제 미국의 팟캐스트를 듣는데 이제 22살, 27살, 백만장자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은 몰라서 안 하나? 왜 안 하지? 그래서 그 비거 파켓 보면은 진짜 뭐 운동했던 젊은 애 이런 애들이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 돈을 가져 이 돈만 있고 집을 사요. 그 월세가 나오죠. 그 월세를 이거 상환을 안 하겠죠. 이걸로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집을 계속 사요. 그러니 20대 30대가 되는 거니까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나 아까 노무어 이 사람들이 몇백 채를 가진 이유를 알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하냐? 자, 우리나라는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자,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나라는 주택을 이렇게 대출을 안 해줘요. 이게 문제고 우리나라는 월세 시장이 큽니까? 안 큽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건물이죠? 예, 이거 아이파크. 예, 아이파크. 요거를 한번, 실제로 투자하는 거니까 한번 보겠어요. 요게 평택 아이파크 오피스텔. 지금 가격은 1억 5,600만원. 그 다음에 원룸이시고요. 이게 건축 연도는 2022년 1월에 뭐 준공했나? 어쨌든 요 원저리에 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는 방법과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자,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전세 1억 4,500에 맞추고요. 이거 전세 1억 4,500에 맞추고, 마이너스 피 900을 제가 주고 샀단 말이에요. 취득세가 4.6%인데 주임사 85% 감면받았어. 그래서 취득세 얼마 나왔어요? 100만 원. 자, 중개 수수료 요만큼. 그랬더니 투자금 얼마 나왔어요? 440만 원 해가지고 1억 4,500에 전세를 맞췄어요. 자, 그러면 원래 오피스텔을 가지고 전세를 세팅하면 미쳤다 그래요.
그런 투자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런 투자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2년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전세금 5%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년마다 5%만 올리면 2년에 얼마 나와요? 그러면 10년이면 얼마 나옵니까? 3,500만 원. 자, 그러면은 요런 거 열채 있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3억 5천. 예. 10년간 3억 5천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열채면 얼마 들어간 거예요? 내 돈. 440인데 4,400만 원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보는 거예요. 상가로. 상가로 봐서 이거는 취득세는 감면이 안 되는데 뭐를 받냐면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10%. 10%를 환급받습니다. 그게 더 커요. 여기서는 지금 거의 뭐 85%보다 부가가치세 10%면은 한 1,500만 원을 감면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해서 내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4천만 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월세 얼마예요? 75, 80만 원 정도. 많이 받네요. 왜 이렇게 높아? 자, 그러면은 한 60만 원을 받아서 30만 원 정도 이자 나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래도 얼마 남아요? 30만 원. 그러면 연소득 얼마예요? 자, 투자금 대비 연수익률이 얼마입니까? 9%.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이거 현금흐름까지 월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연수익이 360만 원이고 10년이면 얼마 들어오겠어요? 3,600만 원. 여기도 비슷하잖아요. 차이는 뭐냐? 얘는 나중에 팔 때 이 전세값을 빼줘야 되니까 10년간 5천만 원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제가 했는데 오피스텔도 10년 동안 5천만 원 올라요. 이거는 이 정도는 오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10년 후에 팔 때 얘는 뭐 요것도 챙기고 요것도 챙길 수가 있는데 얘는 어때요? 전세금 올려받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챙기는데 요거는 좀 못 챙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얘가 훨씬 나은 거죠. 하지만 하지만 이게 또 현금 흐름은 얘가 낮지만 투자금을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얼마 들었어요? 400만 원 들었고 얘는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10배 차이가 되는데 10배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이게 레버리지인 거예요. 이거는 레버리지를 많이 썼잖아. 자, A, B 중에 어떤 투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A 하고 싶어요? 소액이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거를 해요. 이거 안 합니다. 왜? 아니, 오피스텔 오르지도 않는 거를 전세에 내가지고는 그거를 왜 해? 이러는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은 전세가 2년에 한 번씩 이만큼 오른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해요. 전세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손 들어봐요. 옛날에는 전세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전세값이 떨어지기가 어려운 게 지금 주임사 등록을 했잖아요. 2년간 5%밖에 못 올리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만 전세값이 싸고 옆집은 다 비싸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근데 이런 투자는 안 해요, 사람들이. 월세 흐름을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왜? 내가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10개를 하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선택하실 수 있다. 자,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네, 지금까지 잘 몰라가지고. 네, 세금, 그러니까 혹시 지금 유주택 사세요? 무주택 사세요? 유주택이면 별 문제가 없어요. 무주택자는 이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얘 살 때 얘가 벌써 주택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진짜 아파트 입주하려고 그럴 때 내가 다주택자에 속해가지고 8%나 12%를 내야 돼요. 근데 이미 집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무 문제가 없지. 네,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자기 등기친 집이 없는 사람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질문할 거 없어요? 그 주임사를 내고 내가 주택이 예를 들어 10개를 샀어요. 네. 내가 최초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 그때 양도세는 혹시 비과세 돼요. 비과세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건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주택의 수에 그때는 안 쳐요. 그래서 살고 있는 자기 집 비과세가 돼요. 예.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되고요. 예. 또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주임사를 하면은 이제 그 세금 문제가 없다고 네네. 그러셨어요. 근데 만약에 집이 있던 집을 팔고 전세를 바꿨으면은 그 뒤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죠.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세에 있어서. 이미 임대사업자 열채를 가지고 있을 때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집을 새로 매입한다, 아파트를. 그러면은 12%를 내야 되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1가구 1주택 그 비과세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못해. 근데 그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아. 그래서 죄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 그러니까 못하게 막은 장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아파트 게임에서 자, 1가구 1주택의 굴레를 과감하게 먼저 벗은 자가 부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고위 관리들과 아파트 복부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과감하게 떨친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갈아타고 해서 돈을 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자, 팔 때 세금 내, 살 때 세금 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론에 의하면 앞뒤로 세금을 내면서는 그렇게 해서는 이게 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세금을 안 내야 되는데 지금 전세 올려받는 거, 그 다음에 주임사 등록하면 10년 있다가 양도세 20%만 내면 되는 거 아시죠?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 없으시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아파트 갑니다. 자, 요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양에 있는 아파트고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고 거실 한 개는 15평짜리 아파트예요. 15평. 우리 15평 이렇게 보면은 방 하나 있고 거실 겸 방, 주방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건축 연도는 1993년도입니다. 1기 신도시예요, 이게. 그래서 2002년도 기준가, 매매가 8,300이고 전세 7,500인데, 제가 여기에 무슨, 융자금을 영어로는 어수만다 그러는데, 그거를 승계하고서 해서 이거보다는 사실 돈이 덜 들었지만, 일단 그거는 이제 개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샀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런데 2022년 최근 실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겁니다. 자, 그러면 20년간 매매가가 얼마 상승했어요? 5.72배. 20년간 전세가는? 3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8,300을 다 주고 샀으면은 지금 몇 배 올랐어? 몇 배의 수익률입니까? 빼면은 8, 5, 40, 5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죠? 500%의 수익률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8,300을 내 돈을 다 주고 샀으면 요거 빼면, 샀던 돈 빼면은 지금 4억 정도 남다고 쳤을 때 500배의 수익, 5배의 수익률을 올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 샀단 말이에요. 자, 전세 레버리지. 전세값을 끼고 저 얼마 드렸습니까, 지금? 800만 원 드렸잖아요. 이게 레버리지 투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투자금 800만 원이고요. 수익금은 800만 원을 뺀 요거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수익률 얼마인지 보세요, 한번. 5,000원. 이 레버리지 투자의 원리가 이거예요. 5,000%의 거의 6,000%의 60배가 오른 거예요. 60배의 소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갭 투자하는 거 나쁘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레버리지 투자지. 근데 갭 투자자들이 나쁜 거는 이거야. 2천만 원 들여 샀어. 그 다음에 막 10채를 사가지고 2년 내에 막 다 팔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이건 장기 투자인데 이 사람 단타잖아요. 단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해를 주는 거지.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근데 이거는 20년 가지고 이거는 투자고요. 저는 이거를 팔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집 살 때 저만 혼자만 샀겠습니까? 제가 막 또 꼬들겼겠죠. 그래서 이 집을 살 때 우리 시누이도 사고 내 친구도 사고 여러 명이 샀어요. 근데 자, 이 집이 한 2억 5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 집이 2억 한 3천 5천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팔았지. 다 팔아서. 자, 얼마 챙겼어요? 8,300인데 2억 2천에 팔았으면 1억 5천 정도를 챙겼어. 그러면 거기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내고 얼마 벌었을까요? 한 1억 정도 벌었을까? 현금으로 그 사람이 받은 게 만약에 이제 2억 2천일 때 팔았다고 하면은
뭐 어쨌든 1억 미만 정도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세값으로만 지금 받은 게 얼마냐면 지금 전세가 1억 6천인가 있거든요. 세금 하나도 안 냈지만 지금 제가 얼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집에서 나온 현금이 얼마예요? 8천, 9천 정도는 되지 않나요? 그죠? 네, 그 정도에 나는 세금 안 낸 현금 흐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또 재건축의 호재가 있어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그래서 지금 93년이니까 30년 있으면은 재건축 하거든요. 근데 지금 리모델링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윤정부 들어서면서 이거를 용적률을 뭐 높여주겠다. 얘는 더 상승의 여력이 있어요. 자, 이거를 10채 산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만 한 채 샀다고. 이때 다 10채 많이들 샀다고요. 아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이런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찾아오라니까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요거를 내가 돈을 한 800만 원, 1000만 원 들였으니까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투자예요, 이게 투자. 이게 레버리지 투자고요. 전세 끼고 갭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들여가지고 2, 3년 후에 2천만 원 남기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투기고. 이런 게 투자인 거예요. 별로 간절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여자분들 보니까 별로 간절하지 않아. 이게 이 나이 때는 간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친구는 막 돈 벌어가지고 몇 억씩 집이 올라서 친구는 막 결혼한 애가 그러면 눈이 뒤집어져요. 그때부터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머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넘어가기 전에. 자,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 돈이 나를 위해서 일했어요, 이거? 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했어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아주 어려운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나만 돈을 지금 못 찾고 있지 돈은 너무 많아. 나는 그 돈이 가는 길목을 못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이렇게. 자, 여러분들, 부동산 값은 떨어질까, 오를까? 모릅니다. 자,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예, 갑자기 여기에 막 물량 폭탄이 이루어지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거기만. 근데 여러분들이 산을 이렇게 오르는데, 제주도 산을 오르는데, 가다가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 그러다 오르죠? 근데 산을 오르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 하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려가는 게 있으면 더 박차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산이라는 게. 이게 지금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건데, 통화량이 증가되면, 이거는 그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그 자산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는지 제가 좀 의문이긴 해요. 여러분들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2000년대에는 그럴 수 있었어.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예. 그리고 자, 다주택자는 적폐인가? 천사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 부를 이룬 로버트 기요사키 그 부인이 쓴 리치 우먼 그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리치 우먼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걸 절대로 적폐로 보지 않아요. 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는 한 채를 가지고 이걸로 갈아타면서 계속해서 강남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제 친구가 2010년경에 동탄으로 이사를 가면서 얘가 그랬어요. 주희야, 나는 3번을 여기서 굴르고 강남으로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동탄에서 3번을 굴러서 자기 강남을 갈 거래. 그래서 그렇구나 이랬는데 3번이 아니라 10번을 굴러도 강남을 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걔가 부른다는 얘기는 뭐였냐면은 하나 사서 팔고 하나 사서 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을 가겠다는 거 불려서. 그때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았어요. 예, 그게 덩어리가 크면 더 많이 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를 가지고 계속 갈아타면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자, 투자를 위한 리스크는 필수적인가? 그렇죠. 리스크를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개발에 막 투자하신 분. 막 한 3억, 4억 막 이렇게 확 투자해놓고 10년째 답보 상태야. 그게 언젠가 터지긴 하겠지만 10년 동안 너무 힘든 거야. 그죠? 막 단칸방에 월세 살면서 이런 어떤 그런 리스크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투자는요, 돈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투자고요. 투기는 차액을 남긴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투자자인가?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자라기보다는 그냥 셀프 임플로이먼트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 분들이 돈이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안 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개업을 굉장히 뭐 크게 해가지고 한 건 하면 몇 억이 떨어진다, 이런다 해도 그게 돈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내가 한 번 건수 해가지고 몇 억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씀씀이도 커지긴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돈을 안 벌면 내가 일을 안 하면 그 돈도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더라도 그 중개하는 본업 이외에 이런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심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상업용 공간이나 이런 상업용이나 이런 걸 제가 지금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뭐 이렇게 수익형을 뭐 이렇게 해봤는데 공실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꽝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업용 시설하고 주거용 시설을 봤을 때 공실이 안 날 확률은 어디가 높습니까? 주거용이 아무래도 공실이 안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하게 이걸 하는 거고, 만약에 상업용 건물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스페셜리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못합니다. 제가 좀 쉬운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과 수익률의 차이 아세요, 혹시? 수익과 수익률의 차이는 아세요? 아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수익은 그렇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수익률은 어때요? 투자금 대비. 이거 상당히 높지 않나요? 이게 9% 나오는 수익률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상가 건물 있죠? 수익률 2%, 3%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들어간 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수익금보다는 수익률을 따지실 줄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예, 앞으로 이거를 위해서 한번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위해서 한 번 해보는 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하셔야지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 집은 혹은 부모님 집은 구매 시점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올랐나? 2배. 예, 그리고 또 어머님, 부모님 집 누가 얘기하실 분?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요.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 5%를 잡았을 때 15년이 되면 집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2배가 돼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면 15년에 2배 된 사람 하나도 없어. 5년, 10년 만에 다 2배가 돼 있어요. 그만큼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호재가 없는 집도 15년이 되면 2배가 돼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세값 상승률로 따졌을 때 전세값이 2배가 되는 시점은 10년이라고 해요. 10년.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세가 계속 없어지는 추세인 건 아시죠? 집주인들이 전세 안 내놓으려고 그래. 그럼 월세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 지금 월세가 너무 높아져서 내가 내 소득의 50%를 월세로 내요, 지금. 그러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주택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살지 않는 한 이 주택시장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어쨌든 이 주택시장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돼요. 젊으신 분일수록.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성공한 투자자 돈 선생은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 분명히 이런 사람 하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생을 잘 따라. 그리고 아까 그 사분면을 바꾸면 친구 바꾸라 그랬잖아요. 예, 그 말은 농담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딱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좀 사실은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읽는 책이 10년 후에 나를 뭐 정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변에 주식해서 진짜 돈 많이 버신 분 있는 분 주변에 있어요? 또 부동산으로 또 많이 버신 분 있는 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주식도 장기 투자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주식을 장기 투자를 안 하고 조금 올랐다 그러면 플렉스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올라도 플렉스를 못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돈이 됩니다. 예. 플렉스를 못 해요. 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책 골라서 읽고 소감문 작성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매물 각각 찾아보고 투자 시뮬레이션 작성해 오시고 이 아파트 오피스텔 중에 매물 하나만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이렇게 수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모의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투자 사례 뭐 이런 것들 뭐 여태까지 있었으면 그런 것도 좀 공유해 보시면 좋겠고요.